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확률이라는 중단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 중복조합이라는 거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순혈과 조합 그리고 중복조합 이런 것들 한 거는 사실은 확률 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그 사건, 이벤트의 수를 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이론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 이용을 해갖고 확률 단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확률이라는 단원, 이 단어에서 느껴지시다시피 확률, 어떠한 기대값 또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뭔가 오락을 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 또는 어떻게 하면 지겠다 또는 다음 상황은 어떤 식으로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능성들을 추측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추측, 그것을 수치적으로 얘기를 한 게 바로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사기꾼, 그쵸? 도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확률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대값에 대한 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시행이라는 거 있는데요. 자, 어떠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 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되고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실험이나 이 우연에 의해서라는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사실은 가능성이 랜덤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또는 동전 던지기를 한다든지 어떠한 신의 손이 작용을 해서 뭐 이렇게 주사위가 항상 1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고 우리가 일정한 랜덤한, 그쵸? 항상 랜덤하고 또는 일정한 확률에 의해서 지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 던지기가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사위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사건 1, 2, 3, 4, 5, 6. 자, 1부터 6의 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 집합이다. 자,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 시행의 결과,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면은 내가 이기기로 하고 홀수가 나오면은 상대방이 이기기로 한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짝수의 눈이 나와라. 2하고 4하고 6.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 시행의 결과,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갖다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는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이 있어요. 근원사건은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전사건,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자, 사실 전사건이 전체예요. 표본 공간 전체가 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사건은 시행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말 그대로 확률이 제로인 거.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0의 눈이 나와라. 애초에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밖에 없기 때문에 10이라는 눈은 가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런 용어들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정의를 할 건데요. 확률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행에서, 그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다가 A라고 했을 때 PA자라고 나타낸다. 우리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문자 P로 해놓고 사건에다가 괄호시켜 놓으면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떠한 A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는 거, 그쵸? 그 probability의 대문자 앞에 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거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기를 바란다든지 또는 아니면 홀수가 나오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짝수가 나와라, 홀수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거, 이것을 갖다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수학적 확률을 쓰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표본 공간에서 속하는 근원사건의 수가 NS이고 각각의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주사위 던지기에서 모든 사건의 배경 1부터 2, 3, 4, 5, 6,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6개의 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1이 나올 가능성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다 6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다 6분의 1로 일치하죠. 이런 식으로 기대될 때 사건 A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수를 NA라고 할 때, 그쵸?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내가 바라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 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다.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다. 그러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졌기 때문에 6개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나는 어떤 소수 2하고 3하고 5 몇 가지인가요? 3가지죠. 자, 그래서 6분의 3, 즉 2분의 1로 소수의 눈이 나오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수학적 확률의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 자, 지금 이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사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무엇이냐? 자, 통계적 확률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러한, 자, 똑같은 얘기로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주사위 던지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쵸? 몇 번? 10번, 20번, 30번, 100번 이런 식으로 1000번 계속 많이 해보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실제로 계속 던졌을 때, 그쵸? 이 사건 2하고 3하고 5가 몇 번 나오는지를 실제로 세는 거예요. 자, 1000번 중에서 1000번쯤 던지면은 한 499번이나 491번이나 이 정도는 뭐가 나오겠어요? 2, 3, 5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사건을 계속 일으켜서 그 카운트를 하는 거. 그쵸? 1000번을 던졌더니 1000번 중에서 한 491번은 소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행을 n번, 그쵸? n번을 무한히 많이 반복하게 되면은 수학적 확률에 거의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두 개를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계적 확률, 주사위 던지기를 10번밖에 안 한다면 한 5번, 10번 이렇게 해본다면은 이 소수의 눈일 확률이 2분의 1이 정확히 당연히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은 충분히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랑 같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확률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의 정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확률은 어떻게 된다? 우리 전체, 그쵸? 전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분에 기대하는 어떠한 이벤트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여기 수식이 빠졌네요. 확률은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에 대한 사건이 확률이 0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은 1이고요. 공사건은 0이 되게요. 자, 그리고 확률은 전체분의 그 안에 들어가는, 그쵸, 특정한 사건의 가능성이므로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건에 대한 용어 두 가지,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이라는 거 있어요. 자, 배반 사건은 무엇이냐?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P,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집합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A가 이렇게 있으면은 B라는 사건이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갖다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사건은 어떤 사건이 A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C를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써요. 자, 그래서 여사건이다 그러면은 A라는 사건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바깥 부분,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A의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의 정의 여러분 하나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확률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들, 자, 확률 앞부분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그냥 보시면서 내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1부터 5까지 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나라. 자, 1번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 1하고 3하고 5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짝수 2하고 4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을 푸는 문제인데요. A, B, C, D, E. 자, 5건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 B, C가 이웃할 확률은, 자, 어떻게 한다? 항상 전체분의, 그쵸?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일어나길 원하는 사건 이렇게 쓴다.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5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 4, 3, 2,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어떻게 되길 바래요? A, B, C가 이웃하여라. 여러분, 이웃하여라 말 그대로 A, B, C가 이렇게 같이 다녀야 돼요. 얘네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한 거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은 하나, 둘, 3개죠.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3팩토리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웃하여라 이웃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순서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안에서 A, B, C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곱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은 10분의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10개의 사과 중에서 3개가 상한 거고 나머지는 상하지 않은 거래요. 자, 이 중에서 2개를 고를 때 모두 상하지 않은 것일 확률은, 자, 여러분 사과 몇 개? 10개에서 2개 그냥 고르기만 하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을 썼어요. 순서 상관없이. 자, 10개의 사과 중에서 2개를 그냥 선택하는 게 전체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상하지 않은 것이기를 바라죠. 2개 모두. 지금 보시면 3개는 상한 거래요. 그러면 7개가 바로 상하지 않은 거겠죠. 7개 중에서 2개 나와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돼요? 7 곱하기 6에 2 그리고 10 곱하기 9에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예요? 90분의 42다. 계산해 보시면은 15분의 7이라는 값 2번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5명의 학생이 한 줄로 설 때 특정한 2명이 이웃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똑같이 A, B, C, D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는데 특정한 2명이 이웃한다. 이웃한다 말 그대로 2개가 항상 손잡고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분의, 그쵸? 전체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5팩토리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2명이 손잡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 4팩토리알. 자, 그리고 안에서 A, B 또는 B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2팩토리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5분의 2.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 6개, A1부터 A6까지 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A1, A2 해서 어디까지? A6까지 원소가 6개인 집합이 있어요. 자,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의 부분집합을 임의로 택했는데 A1이 속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6개로 이루어진 이러한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2의 6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나와라? A1이 반드시 속해져라. 자,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A1이 반드시 속해 있을 경우의 수. A1을 제하고, 그쵸? 이거를 잠깐 없애버리고 나머지 A2에서 A6까지 이 5개의 원소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죠. 그래서 몇 개? 2의 5승계. 자, 그런 다음에 2의 5승계 여기다 각각 A를 이렇게 하나씩 A1을 이 부분집합에다 포함을 시키면 바로 그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서 자, 확률의 연산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확률에서 이제 덧셈하고 그리고 곱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률에서의 덧셈 그리고 확률에서의 곱셈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넘어가서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무엇이냐? 자, 사건 A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A라고 한다. 그리고 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사건 두 개의 사건 A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랬을 때 NA가 어떻게 된대요? 경우의 수를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다. 그리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NB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A 합집합 B, 그쵸?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확률이라는 건 항상 전체분의 그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P,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부분 A하고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속해 있는 A 또는 B에 속하는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P, A 합집합 B 계산을 해보면 먼저 PA, 그쵸? PA는 전체분의, 그쵸? 전체분의 A가 차지하는 것만큼. 자,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더해지는 거예요. A 부분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 더하기? 전체 S분의 똑같이. 이번엔 B, 그쵸? A 더하기 B.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더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고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운데 교집합 부분, 그쵸?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2번 더해졌어요. 노란색도 칠해져 있고 빨간색도 칠해져 있잖아요. 겹쳐져서 2번 연산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줄 수가 있겠죠. N, A, 교집합 B. 그래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A의 확률, 그리고 B의 확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교집합에 속하는 확률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에서 A, B가 배반 사건이다. 여러분 배반 사건 뭐였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확률 대 확률 더하면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자, 하나의 숫자를 택할 때 어떻게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하여라?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일 확률. 자, 확률하고 집합의 관계에서 여러분 덧셈은 또는 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또는 5와 그러니까
뭐뭐 또는 이렇게 나오는 거, 그쵸? 그리고 누구랑 또 연관이 깊으냐? 지금 같은 합집합. 이 세 개가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곱셈연사는 그리고라는 동시성을 갖는 이러한 단어하고 연관이 깊고요. 그리고 교집합, 말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 그리고 얘 이런 식으로 A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A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B도 만족하는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A 또는 B, A여도 되고 그리고 B여도 되는 거, 그쵸? 둘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낱말과 그리고 연산자들의 관계도 같이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제로 지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여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10분의 1부터 10까지니까 10분의 2의 배수 5개죠. 2, 4, 6, 8, 10. 자, 그리고 더하기 3의 배수 몇 개요? 3, 6, 9. 그래서 3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숫자? 지금 보시면 6이라는 숫자는 그쵸? 2의 배수임과 동시에 3의 배수도 돼요. 그쵸? 2의 배수임과 동시에 3의 배수도 돼서 6이라는 숫자는 앞에도 더해지고 뒤에도 더해지게 되죠. 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10분의 7이 되겠다. 자, 그래서 PA 그리고 PB 그 다음에 누구를 빼주자? A 교집합 B를 빼주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같이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이다. 자, 여사건의 확률은 여사건이 뭐였어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그쵸? A 말고 다른 부분. 자, 그래서 A의 여사건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CPA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서 PA를 뺀 부분. 자,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말 그대로 A가 이렇게 있으면 A 말고 이 부분이죠. 바깥쪽 부분을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전체에서, 그쵸? 확률의 세 전체는 1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A를 뺀 부분을 우리 여사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여사건의 확률까지 봤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확률이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실 때 개념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덧셈 정리하고 다르게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하는 풀이 방법들 이런 거 지금 볼 때 주의 깊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조건부 확률 뭐냐? 사건 A, B가 그쵸? 표본 공간에서의 두 집합이다.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A라는 거는 누구분의 누구예요? 전체분의, 그쵸? 전체 개수분의,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PA였어요. 자, 그래서 전체 배경이 되는 사건분의, 그쵸? A가 차지하는 사건을 PA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전체분의, 그쵸? 전체라는 거는 어떠한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것뿐에, 그리고 PB, 우리가 원하는 사건. 네, 개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조건 뭐가 붙었어요. 그쵸? 조건이라는 말 자체 뭐가 이렇게 붙는 거죠. 앞부분에 이래 했을 때 그쵸? 자, 조건부 확률 무엇이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그쵸? 일단 어떠한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그쵸? 다른 사건이 하나 제시가 되고요. 그 가정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호로는 먼저 일어난 사건을 오른쪽에다가 써요. 그리고 바 이렇게 쓰고 왼쪽에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 B를 이런 식으로 써서 B 바 A로 표시를 하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사건 A가 먼저 일어나 줘야 돼요. 얘가 배경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PA, 배경이 되어주는 먼저 사건의 확률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PB가 아니라 뭐가 돼요? 지금 A가 먼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그쵸? A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 배경이에요. A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거죠. 이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A 안에 들어가 있는 B는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쵸? 이 부분은 바로 교집합. 그쵸?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야라. 따라서 P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집으면 B가 일어나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 B로 쓰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A하고 B가 둘 다 공집합이 아닐 때 곱셈 정리. 지금처럼 P, B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식을 옮기면 A 교집합 B로 정의를 다시 하게 되면은 PA 양변에 곱혀질 수가 있죠. 자, 식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 교집합 B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다시 쓰면 양변에 P를 곱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도 아래식으로도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헷갈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거 우리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확률의 덧셈하고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거 문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A, B가 일어날 확률. 자, PA가 얼마다? 0.7이다. 자, 그리고 PB는 얼마다? 0.4.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뭐예요? A 합집합 B예요. 자, 이게 얼마라는 거? 0.9라는 거죠. 자, 그런데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P, A,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0.7 더하기 0.4 마이너스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얼마다? 자, 계산을 했을 때 0.9가 나온다. 자, 그래서 X는 얼마여야 된다? 0.2여야겠죠. 자, A 교집합 B는 0.2다. 따라서 1번이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흰 공이 4개, 그쵸? 흰 공이 4개, 그리고 붉은 공이 몇 개? 3개, 검은 공이 2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2개 모두 같은 색이 나와라. 자, 일단 전체는 얼마가 되냐? 공은 총 지금 보시면 4개, 3개, 2개. 자, 그래서 공은 총 9개예요. 자, 그래서 전체 사건의 확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9개의 공에서 2개를 꺼낸다. 자,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길 바래요? 모두 같은 색이 나와라. 같은 색이라는 건 흰색에서만 2개, 붉은색만 2개, 검은색만 2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9 콤비네이션 2에 4개 중에서 2개, 그리고 9 콤비네이션 2에 3개, 붉은 공 중에서만 2개, 그리고 9 콤비네이션 2에 검은 공 중에서만 2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은 9 콤비네이션 2가 얼마예요? 사실은 9 곱하기 8에 2, 36이네요. 자, 36분의 4, 3, 12, 2,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다? 2로 나누면 18분의 5 이런 값.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확률 덧셈 이용을 해갖고서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면 15개의 제비 중에서 4개가 당첨제비가 들어있대요. 처음에 갑이 하나를 뽑고 다음에 을이 한 개를 뽑을 때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여러분, 그러면 갑이 먼저 뽑는데 당첨제비를 뽑아야 돼요. 자, 갑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15분의 4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이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비 몇 개 있어요? 제비는 총 14개가
들어있는 거고 이 중에서 당첨제비는 몇 개? 3개죠. 왜? 갑이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갑하고 을 동시에 일어나라 곱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일은 3, 3, 5, 15, 2, 2, 7에 14. 그래서 35분의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바로 4번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남학생이 60명이고 여학생이 40명 중에서 남학생 15명. 자, 이거를 표로 한번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요. 안경을 쓴 학생이 있고 안경을 안 쓴 학생.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남학생이 60명. 근데 남학생 15명. 남학생 중에서 15명.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5명이 안경을 쓰고 있대요. 자, 총 60명이기 때문에 남학생. 나머지 안 쓴 학생은 45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는 35명.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원하는 사건이 한 학생을 뽑았는데 어떻게 된다? 안경을 끼고 있다. 그쵸? 안경을 끼고 있는 총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다 계산을 하시면은 100명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쪽에서 남학생 60명, 40명. 어쨌든 100명 중에서 첫 번째 먼저 일어나 주길 바라는 거는 안경을 끼고 있을 사건 15하고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의 값은 얼마다? 100분의 2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있을 경우에 이 학생이 하필이면 어떤 학생의 확률? 여학생의 확률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처음에 먼저 일어난 사건은 안경을 끼고 있는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전체 100명 중에서 20명의 사건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분의 어떤 식으로? A 교집합 B에 되는 거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학생인 거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4번 문제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사건 A, B라고 제가 써놓은 거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분의 하나죠.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3의 배수 주사위네요. 주사위는 전체 6가지의 눈이 있고 처음 사건에서 A에 해당하는 거 홀수의 눈이 나와라. 그럼 어떻게 돼요? 1, 3, 5 얘가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PA에 해당하는 거 2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홀수의 눈이 나왔는데 그것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자, 홀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3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확률 P 계산을 해보시면은 2분의 1분의 그리고 얼마? 3 하나기 때문에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얼마? 3분의 1,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확률, 조건부 확률 지금 계산하는 거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를 6분의 1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하나네 하고 3분의 1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 P, A 교집합 B죠. 자, 이렇게 쓴 거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시고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3개 해놓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했다 그래서 위에다가 3분의 1 쓰시면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윗부분 계산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넘어가 볼게요. L하고 M하고 N이 짝수다. 자, 그랬을 때 짝수일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래요. 자, 그랬을 때 세 숫자를 더했을 때 L 더하기 M 더하기 N. 자, 나온 결과값이 다 짝수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숫자 3개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짝수끼리 다 더해도 되고요. 그쵸? 첫 번째 3개 L하고 M하고
n 모두 다 짝수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확률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3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뿐만이 되는 게 아니라 L하고 M하고 N 중에서 몇 개? 2개만 짝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숫자는 홀수 이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그쵸? 2개가 홀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짝수.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도 세 숫자를 더했을 때 짝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 콤비네이션 2 이렇게 쓰게 되면은 L, M, N 3개 중에서 홀수가 될 2개의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3개에서 2개 선택하는 것. 누가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2개의 숫자는 홀수가 돼야 되는데 짝수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확률은 거꾸로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런 게 몇 개? 제곱 2개니까, 그쵸? 그리고 곱하기 얼마? 하나는 짝수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승이니까 27에다가 4, 3, 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7분의 12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27분의 1이죠. 2개 더하면 얼마? 27분의 13,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덧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하고 문제 같이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확률 앞부분에 대한 거 문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념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여러분 다뤘기 때문에 특히 조건부 확률, 덧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 좀 더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